그 뉴스파이터 마지막 코너가 보통 지구촌 황당 영상인데 이 사건은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촌 황당 대출. 네, 이인철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이게 진짜 실화야?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정말 실화더라고요. 아하. 이제 어떤 그 사업가 50대 분이 있었는데 좀 사업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정부 햇살론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그러니까 솔깃한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전화해서 내가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데 대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하. 자, 그래서 일단은 4,500만 원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20만 원과 인지대 보증료들을 필요로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통장을 일단 만들어줬습니다. 아하. 통장을 만들어주고 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거예요. 아하.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아하. 이 사람이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계속해서 당신 통장에 돈이 입금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려 네. 자 놀라지 마세요. 네. 4억 원. 4억 원에 이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실화입니다. 설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라고요? 4억 원입니다. 4억 원. 4억을 네. 4,500만 원을 빌리려고 4억을 통장에 넣었다고요? 네, 그게 다 이제 그 피해 본 거고요. 그러니까 네. 10배의 피해를 봤다고 하고요. 아하. 이 사람이 역대 보이스피싱 1인 피해 역대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정말로 불명의 기록인데 물론 이 피해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깐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가 찬 일이라서 잠깐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4,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입금한 금액이 무려 다 합해서 4억 원인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체 얼마씩 한 마리도 얼마씩 입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굉장히 이제 많이 조금씩 계속 넣었던 겁니다. 처음에 20만 원부터 점점 늘어나게 된 건데 그 보이스피싱범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햇살론에 의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드릴 수 있는데 사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아하. 지금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요. 거기에 돈을 계속 넣으시면 됩니다라고 설득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쉰 차례가 넘게 반복적으로 해서 2억 9천만 원에 이제 돈을 넣게 된 건데 네. 나중에는 이 계좌가 막히니까 실제로 현금까지 한번 가져와세요라는 네. 말에 속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백 팀장님. 네. 이게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앞서도 이인철 변호사님이 이게 실화냐 그런 표현 쓰셨지만 진짜로 시청자분들이 아니 상식적으로 4,500만 원을 빌리는데 통장을 하나 개설해 줬는데 거기에 입금한 금액이 4억 원. 아니 4억을 입금할 돈이 있으면 왜 대출을 받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딱합니다. 이 토건업을 하시는 걸 좀 알려주고 있는데 네. 사실은 4,5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기 위해서 4억 원을 넘게 보이스피싱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측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신용 등급을 상향을 해주고 네. 수수료를 주게 되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돈을 핑계를 대서 요구를 하는데 네. 원금을 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또 입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은행으로부터 선생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서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됐기 때문에 지급정지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걸려오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금융감독원에 신용등급 상향을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또 5만 원짜리로 빌려서 1,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현금을 포장을 해가지고 또 가져가게 하는 네.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원금 내가 넣었던 돈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기나 편취 행위를 당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은 이 금융계좌라든가 또 어떤 은행권에서는 신용등급을 상향을 시켜주고 어떤 제2금융권이라도 절대로 이런 걸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원금을 건지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몇십 배 되는 돈이 들어갔는데 4,500만 원 대출 받기 위해서 4억 원을 뺏겼다. 근데 네. 이 돈이 이분은 지인들부터 전부 빌린 돈이란 말이죠. 네. 정말로 이거 큰 피해이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 범들이 사실 일부 하부 조직만 체포가 됐는데 네. 서버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누수가 나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주는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앞서 백 팀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뭐 상자 같은 걸 어깨에 메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피해를 보신 분이요. 앞서도 계좌가 이제 막히니까 나중에는 현금까지 건넸다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보이스피싱범 일당
일당 중에 한 명이 현금을 받아들고 챙겨서 저렇게 박스 안에 아마 돈이 들었겠죠? 저렇게 이동하는 그런 CCTV 영상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말 희한한 사건이고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금 불편하죠. 다 지인들한테 빌린 돈이에요. 대출만 나오면은 바로 그 돈은 다 환급해주면은 그 지인들한테 바로바로 줄 수가 있으니까 계속 속으면서도 이제 그런 의심은 전혀 안 했었죠. 그냥 지인들한테는 뭐, 너 1,000만 원 있냐, 1,500만 원 있냐, 그거는 네. 저렇게 지인들한테 돈을 다 끌어다 모아서 4억 4천만 원 정도를 보이스피싱범 일당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났으니 이 보이스피싱범 일당을 잡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장 교수님 고스란히 이 피해자는 정말 수많은 빚더미도 빚더미입니다만 지금 심정적으로 가장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죠. 네. 믿고서 좋을 줄 알고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네. 사기다라고 하게 되면 그 트라우마는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사기의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네.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분명히 사기입니다. 음흠.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가 정말로 좋은 정보인지 네. 나쁜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개인한테 맡겨져요. 아하.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들 확인하지 않아요. 이유는 네.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하. 근데 나중에 내가 의심을 사게 되면은 네. 의심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럽니다. 의심의 해석학을 좀 가지시라고요. 네. 과연 그럴까? 그래서 확인만 하더라도요. 네. 이러한 어떤 사기 사건에서는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 지금 더군다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지인한테 빌린 돈으로 아마 많은 돈을 메꿨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 가족들이요. 이럴 때에서 좀 다독여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일 우선시 해야 될 것은 가족들의 도움입니다. 네. 가족들이 잘 다독여 주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백 팀장님, 네. 이 보이스피싱범 일당들 잡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정말 다행히 잡았다면서요. 검거를 그렇습니다. 했다면서요. 네. 네. 그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치밀한 수사를 했는데 네. 사실은 보이스피싱 굉장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검거가.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검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역할 분담이 다 있습니다. 네. 자, 수거책이 있죠. 네. 그다음에 현금 인출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송금 이 환전 네. 이런 역을 담당하는 책이 네.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 4명의 이 공범들이 체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전부 하부 조직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온 공범은 네. 못 잡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에 누가 이런 피해를 당하냐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뭐 1억 원 넘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 상담을 해준 적이 네.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믿으면 계속해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이 피해자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행히 3명을 잡았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3명 정말 평생토록 이 피해자한테 변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게 의심스러우면 항상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꼭 해달라는 또 금융감독의 부탁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